네, 이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완공 한동대 국제관계학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어떤 인물인가요? 예, 뭐 일단 수도승 전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미혼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한때는 장서가 거의 7,000권 가까이 가깝게 있는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시민이라든가 양민 혹은 아군에게는 굉장히 신사로 알려지고 예. 적에게는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점령 지역에서 손을 한번 흔들어주면 알카에다가 한 명이 더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분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호전적인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예. 엄청나게 이 유명한 지략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방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임명이 되면 지난 한 20년간은 거의 중동 지역을 갔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주로 중동 지역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바라보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사실 중동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 그것도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한 거죠.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북한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30일 날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랑 대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동맹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한국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역 내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위협을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과연 이제 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한반도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일단 미국의 인식이 어떠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매티스 장관이 이제 그 상원 인준회를 할 때 보면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한 것 중에 의미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북한의 그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바라보고 있느냐. 특히 ICBM이 이번에 개발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지금 그나마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 미사일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인데 이거 날아가 봐야 3,500km밖에 안 날아갑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ICBM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가 되면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협으로 바라보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yes. 당연히 이것은 위협이다. 시리어스 트레트, 아주 정말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이제 매티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건 사전 질문 조사지로해서 보낸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이런 어떤 핵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고 북한의 그 핵 그 물질을 확보를 할 그 계획을 보고하겠느냐라는 질문까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이 북핵을 바라보는 상황이 이전과는 좀 온도가 틀려지고 있다. 굉장히 그 위협이 이제 실질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 이때 보면은 당시에 그 인준회에서도 매티스 장관의 메시지는 당장 뭐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거나 뭐 어떻게 대항을 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큰 국가 대전략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든가 아니면 틸러슨 이번에 이제 그 국무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해서 이제 크게 볼 내용이고 일단은 북한을 막는 게 핵심이다. 근데 그러려면 한미 간의 이런 신뢰와 그다음에 새로운 동맹의 미래를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삼자입니다. 즉 한미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좀 이 북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협조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뭐 좀 이따 얘기로 나오겠지만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여론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 같은 것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정도 자세하게 얘기됐는지는 뭐 아직 뭐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강조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곧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본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얘기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핵
북핵에 대한 온도차 이야기를 앞서서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강경하게 좀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기간이랑 현재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강경한 기조의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예.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그 내각을 보면 외교 안보 국방 라인 쪽은 거의 군 출신 또 강경한 또 협상가 이제 그런 좀 강경한 그런 매파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아직은 검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등장을 하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장관급들은 그 결정이 됐지만 실무를 책임지는 차관보급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차관보들이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실무 총책임을 맡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사가 되는데 최소한 한 6개월에서 그리고 그 인사가 이뤄지고 난 후에 전체적인 정책 검토를 하는 게 또 6개월에서 한 뭐 길게는 연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핵 정책의 지금 현재의 입장은 강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겠군요. 매티스 장관이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이제 택하면서 아무래도 북한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예. 북한 쪽에서 평가가 나온 게 이제 최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예. 말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이런 태도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순합니다. 아직까지는 순한데 그러나 과연 얼만큼 세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딜레마가 한 가지 있는 것이요. 일단은 올해 내에 자신들이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ICBM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핵 무기 체계를 갖다가 실전 배치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소위 그 핵 능력을 완성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북한의 목표인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촉입니다. 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켜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먼저 도발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 촉에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압박이 들어가겠죠. 지켜볼 것도 없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숨 고르기를 지금 북한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말인가 보면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처음 해서 미국을 위협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이란이었습니다. 예. 이란에서 이제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가 이제 뭐 실패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뭐 1000km 정도 날아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는데 아까 잠깐 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매티스 장관이 군에서 나오게 된 경우도 원래 이분이 해병대 사령관이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면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매티스 이 사람은 이제 중부 사령관이었는데 네. 이 사람은 이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강경하다. 그래서 소위 오바마 행정부와 좀 충돌이 있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결국은 나온 그 추가적 지명을 못 받고 나온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중동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강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하여튼 이런 기조하에서 과연 어디가 우선이 될지, 이 북한이 우선이 될지, 중동이 우선이 될지. 그런데 여태까지 미국이 해왔던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우선이 될 가능성은 사실 그닥 높지 않았던 게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본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오늘 면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매티스 장관이 한미 동맹에 관해서 좀 우선순위로 생각하겠다, 좀 굳건한 입장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티스 장관의 방문, 한국과 일본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동맹의 재확인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심지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장 용인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그 안보 공약은 굳건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강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거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일주일간 보여준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많은 그런 이른바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 세계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추세로 본다면 분명히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해서도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게 요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오늘 그 회담에 그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한국과 이제 일본 가서도 매티스 장관이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지역 영내에서 역할 확대를 좀 요구를 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 양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사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미 국방장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사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인가요? 사드는 뭐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바라보고 예. 있습니다. 이미 뭐 상원 인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보통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비용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괜히 한국이 비용 부담도 안 하는데 사드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뭐 일부 이런 관측도 작년에 있기도 했는데 네. 전혀 그것은 사실과 틀리고 일단 한국과 미국이 국가 대 국가로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건 뒤집을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되려 이것을 얼만큼 빨리 배치를 해서 북한이 뭐 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ICBM 같은 것도 발사 테스트를 같은 걸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좀 절박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권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조기 대선이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마 이것을 그 이슈로 삼고 나오는 이제 아마 대통령 후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가 대 국가로서 서로 약속을 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바뀌어서 나 이거 뭐 받지 않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라 시스템을 가져다 놓는 게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여기에 그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건데 예. 그 보호를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시스템을 못 갖다 놓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나라의 어떻게 파병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그 뭐 사드 배치를 안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상당히 국제 정치 감각도 떨어지고 아마도 표를 많이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한한령 조치도 내렸고요.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이 사드를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군사기술적으로는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예가 하나 있죠. 엑스밴다 해상의 엑스밴다 레이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키나와 인근으로 미국이 그것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중국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그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위협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그러면 오키나와로 그 이동 배치된 해상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지만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기술적으로는 안보적인 큰 위협은 아니죠. 근데 네. 이거는 일종의 헤게모니 그런 경쟁 차원에서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지역에 그런 사드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결정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중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풀릴 네. 가능성이 점점 크고 이미 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계속 반발을 할 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또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할 거고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죠. 네. 사실 그런데 이번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은 예상을 했었는데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일단 방위비는 지금 2018년까지 우리가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협상을 시작을 하겠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이 완료가 되면 2019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방위비를 뭐 올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미 양국 간의 협정상으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방문인데 더군다나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인데 그런 그 돈 문제를 처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또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관계학 교수,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